요즘에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집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라는 거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잠삼대청이라고 부르는 이제 강남 3구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서 그게 뭐 어찌 보면 이제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이게 총알의 방아쇠를 딱 당기면서 그동안 이제 쌓여있던 수요 그리고 대출 규제 때문에 눌려있던 어떤 수요들이 순식간에 지금 터져 나옵니다. 거기다가 제일 문제가 가장 비싼 동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동네들이 또 언론에 가장 잘 나오고 자극적인데 이 동네들이 계속 막 올랐네 몇 억이네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 막 나오니까 그 옆 동네들 뭐 20억은 안 넘는 동네들도 야 저기가 저렇게 가면 우리가 다음 차례 아닌가 하면서 또 이제 같이 막 올라가는 이러면서 서울이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전환이 되고 거래량도 좀 늘어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월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을 돌파했는데 원래 이제 2024년, 23년에도 이렇게 반복은 됐었어요. 근데 보통 3월 말 4월부터 거래가 조금씩 되면서 봄 되고 이제 그 좀 비수기 좀 끝나고 날씨 좀 풀리면서 사람들이 좀 집 좀 보러 다니면서 거래량이 늘어가지고 5, 6, 7월쯤 돼서 대출을 좀 영업을 공격적으로 하는 은행의 그 유동성을 등에 업고 쫙 올랐단 말이죠. 3, 4, 5월쯤 그쯤에 해가지고 또 항상 이런 뭐 정책 자금 같은 거, 신생아 특례니 이런 것들도 좀 풀리기 시작하고 하면서 보통은 이제 4, 5, 6월 달에 이제 터졌는데 이게 좀 빨리 왔습니다. 이 빨리 온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한 그 토어제를 갑자기 풀어버리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하면서 약간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좀 패닉이 왔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안 오른다고 하는 그 노도강도 이번 주라고 해야 될까요? 3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뭐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락세가 완연하게 좀 이렇게 꺾여가지고 좀 상승으로 가나? 라는 어떤 그런 통계 자료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약간 서울 전역에 약간 작년 말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뭐 댓글이든 채팅이든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이라도 집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역별로 금액별로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거 뭐 몇 년 전처럼 대세 상승장도 아니고 막 폭등장이어가지고 뭐 하나 뭐 규제하면 바로 옆으로 막 풍선 효과가 바로바로 가고 뭐 다음 지역은 어디지 막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지역별 금액별로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게 맞는데 우선 최근 한 두 달 안에 급등했다라는 곳들은 저는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말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가팔랐어요. 너무 가파르고 이 가파르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매도자가 안 팔겠다는 거를 매수자들이 억지로 사겠다고 말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하려면 무조건 매도자는 안 팔고 매수자는 너도 나도 살려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안 꺾이고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사는 거는 저는 추천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이게 실거래가까지 막 찍히거든요, 지금. 실거래가도 막 몇 억씩 올라가는 게 지금 나와요. 그 말은 이게, 야, 올라가니까 이제 상승장 초입이구나라고 해서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요거죠. 실거래가 올랐다는 거는 상승 여력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20억일 때의 상승 여력하고 24억일 때의 상승 여력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하기 전에 샀다면은 뭐 좋은 거고 축하할 일이지만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따라갑니다라는 거는 반대로 이제 여력은 줄어들고 리스크는 커지는 거죠. 자, 거래량이 막 늘었다고는 제가 말했지만 이게 막 엄청난 급등세는 아니거든요. 작년 6월, 7월처럼 뭐 8천 건, 9천 건을 뚫고 넘어가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지금 요 정도의 거래량의 상승에다가 또 지금 언론에서 막 계속 이거를 공격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장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정부가 먼저 좀 선제적으로 어떤 정책 같은 걸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발 이 가격 상승이 오는 거를 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좋아할까요? 이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좋아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지역들이 오르는 거는 그래도 언론에 잘 안 나오거든요. 요즘에 막 수원 막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거 언론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강남이 막 조금만 올라도 바로바로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형성에 되게 안 좋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강남 지역에서 막 이렇게 뾰족하게 막 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는 이게 요걸 때려잡고 싶은 마음이 들죠. 요걸 때려잡고 싶은 마음이 들어. 왜냐면 요것만 깎아버리면 나머지는 좀 잠잠하거든. 왜냐면 강남이 안 올라가야 다른 데들이 좀 기다리는데 강남이 먼저 올라가면 이제 상방을 열어버리니까 야 마포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가야 되나? 야, 우리 강동도 가야 되나?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꺾고 싶겠죠. 지금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항상 정치인들, 어떤 정치권이나 뭐 지자체장들도 다 정치인들이니까 어떤 단기적으로나마 극약 처방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계속 되풀이 됐던 것들이에요. 뭐 갑자기 뭐 규제 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뭐 대출을 갑자기 규제를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죠. 그러니까 거래를 약간 뒤로 미루는 거죠. 몇 달만이라도 뒤로 밀어놔도 사실 시장이 좀 잠잠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비두면 산불처럼 퍼지니까 그걸 막아야겠다고 단기 극약 처방을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럴 때 사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난 뒤에 분위기가 좀 같이 올라가 주면 내가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내가 신고가를 주고 샀지만 더 올라서 누가 신고가를 찍어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내가 신고가를 딱 찍고 샀어. 근데 그 뒤로 거래가 없으면 이제 불안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집을 꼭 사고 싶다라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그래도 뭐 금액대로 보면은 6에서 12억대 정도가 좀 덜 올랐습니다. 덜 올랐고 뭐 20억 넘는 애들이 많이 올랐고 15억에서 한 18억, 20억 하는 곳들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집을 사야겠다면 6에서 12억대 정도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기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사실 규제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간에 있거든요. 이 수도권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그런 곳들이고 뭐 다주택자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실거주 1주택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구간대이기도 하고요. 정책 자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금액대들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지역들은 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강남 3구만 올라가고 나머지 지역들은 뭐 다 뭐 횡보하고 뭐 하락하고 있다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잘 뭔가 이렇게 뭐 조사를 했거나 뭐 이렇게 데이터를 받기보다는 어떤 뭐 유튜버나 언론에서 하는 얘기만 그냥 듣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실제로 그런 지역들 중에는 꽤 지금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거에 딱 반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거래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뭘까요? 하락했다는 거는 하락의 여력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상승했다는 건 상승 여력이 줄어드는 건데 반대로 실거래가 하락했다는 건 하락의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이 주식과 다르게 이 아파트 시장은 뭐 상패가 없어요. 상장 폐지라는 개념은 별로 없잖아요. 특히 수도권 뭐 서울 이런 데들은 상장 폐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치가 영원히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락하다가 하락이 멈춰져 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얘가 이 가격이면 우리 건 이 가격이지라는 그 하방이 있거든요. 하방. 그러니까 하방에 다다르고 있는 거잖아요. 실거래가 하락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락 여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락하니까 안 산다는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맞는 거냐? 매매가가 하락하는데 전세가가 같이 빠지는 지역이 있고 매매가는 하락하는데 전세가는 빠지다가 이제 다시 상승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위에 같은 지역만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지금 위에 같은 지역이었다가 시장이 좀 바뀌어가지고 매매가는 하락 후 횡보하는데 전세가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이 꽤 있어요. 지금 경기도권에도 좀 있습니다. 이런 데들을 어디서 찾아보냐? 뭐 최근 1년간 데이터 요즘 프롭테크 많잖아요. 그런데 찾아보시면 매매가는 조금 하락했어요. 뭐 2% 빠졌어, 1% 빠지고 어떤 데들은 뭐 1, 2% 올랐어요. 거의 뭐 보합에 가까운데 전세는 뭐 5%, 7%, 8%막 올라가는 동네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최근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한 6개월 정도? 그 동네에서는 나름 거래량도 조금 늘어나고 가격도 아직 뭐 바닥에 있지만 약간 좀 올라오고 호가들도 막 올라오는 동네들이 좀 있어요. 요 물건들이 아까 제가 말한 뭐 한 6에서 12억대들에 많이 모여 있고 동네에 따라서는 뭐 5억대들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거의 보합으로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버티고 있는데 전세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데 중에 하나가 이제 수원도 이런 동네거든요. 수원이 작년부터 집을 좀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약간 좀 투자 마인드가 좀 있는 분들이 여기를 좀 가서 샀습니다. 수원이 공급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그 공급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고 이제는 공급에 어떤 영향이 없어지면서 반대로 이제 신축이 조금 부족하니까 전세도 조금 올라오고
또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생각보다 살만한 동네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낮지 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투자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 수도권하고 서울의 어떤 절대 가격만 보면요, 사실 뭐 박앤세일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오른 거에서 한 20% 빠진 상태로 좀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오른 2012년, 13년 이런 것처럼 박앤세일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방은 확실히 지금 박앤세일이에요. 지방은 확실히 많이 빠져 있고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이 가격까지 내려왔다고 할 만한 게 많아요. 근데 서울 수도권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 박앤세일 해가지고 떨이로 파는 물건을 사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당장은 못 사더라도 웃돈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실거주 수요만 있는 그 실수요만 있는 그런 지역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들이 지금 붙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막 올라갔어요. 엄청 올라갔어요, 지금. 그게 어디서 그 예시를 들 수 있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물품들을 좀 사거든요. 그러면서 물품들을 사다 보니까 옛날 영상들을 볼 일이 있어요. 리뷰 같은 걸 보면은 3년 전, 4년 전 영상들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코로나 직후잖아요. 그때 캠핑 열풍이 막 불면서 150만 원 하는 텐트를 200만 원 넘게 주고 사고 품절 대란에다가 사람들이 구하지도 못해가지고 몇 번 텐트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 제품보다 더 비싸게 웃돈 받아서 팔고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옛날에 우리 그 중고차 시장이 신차보다 비싸던 그때처럼 캠핑 시장에서도 그런 웃돈 거래들이 엄청 많았었다 이거지. 한 3, 4년 전에.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한창 심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만 있어야 되고 이럴 때 야외니까 코로나에 조금 덜 영향을 받고 규제 좀 덜 받아서 캠핑 가서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있자. 이런 그런 수요도 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유행도 또 생기고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수요는 막 쏠리는데 공급이 딸리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게 캠핑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만든 수요, 가수요가 코로나가 끝나고 갑자기 사람들이 다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하고 다른 취미들을 시작하면서 수요가 급감해버린 거죠. 수요가 급감하는데 공급은 계속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웃돈 주던 프리미엄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떨이로 지금 전락을 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더라. 자, 그러면 지금 똘똘한 한 채라는 것도 어찌 보면 부동산계의 코로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수요를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야. 눌러가지고 일로 가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원래라면은 해외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해외여행 다 막아버려. 놀지도 못하게, 사람 만나지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건 골프 아니면 캠핑이야. 이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골프랑 캠핑으로 쏠려갈 거 아닙니까? 갈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실수요에다가 가수요에다가 그 가수요를 노리고 웃돈 거래하고 싶은 프리미엄 장사하고 싶은 친구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여기까지 다 쏠린 게 지금의 가격인 거예요. 그러면 이 똘똘한 한 채 정책이 계속되면 코로나가 영원하면 그 웃돈 프리미엄 시장이 유지되겠지만 안 되겠죠. 이건 언젠가 끝날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에서 건물 팔아가지고 똘똘한 한 채 사러 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지금 서울에 2채 가지고 있던 분들도 팔아가지고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반포라든지 이런 데 사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웃돈을 줘도 어차피 프리미엄이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고 지금 시장이 형성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정책이 해결이 되면 이 현상도 조금 완화가 될 텐데 이게 결국에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가 요게 애매해가지고 지금 똘똘한 한 채로 사람들이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최근에 보면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야당에서 물론 이제 발표 5일 만에 없던 일로 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 하면 어떨까? 이런 거를 회의를 했어요. 야, 제가 이걸 보고 처음에 이게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부동산 관련된 어떤 책사가 없나? 라는 걸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의제로도 올라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거든요. 안 좋고 이거를 하면 어떻게 일어날 거야라는 거를 지금 약간 내부에서 약간 해결을 못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 순간 대재앙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2+2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거는 2020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거 정책 이거 하지 말자 제발. 이거 2020년이 뭐야? 그 전부터 얘기했죠. 이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거 엄청나게 시장을 막 박살을 냈는데 이걸 2+2가 아니라 2+2+2+2+2+2 이렇게 한다는 거야? 4+4로 갔나? 뭐 어쨌든 근데 이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발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야당 쪽에서 지금 부동산 관련된 어떤 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다. 라는 걸 전 느꼈고요. 그럼 여당은 잘하냐? 여당도 마찬가지. 여당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지방은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라고 제가 봤더니 1주택자가 추가로 살 때만 적용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1주택자인데 지금 지방에 뭐 미분양이든 아니면 지방에 뭐 한 채를 더 살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다주택자들이나 집을 더 사지. 어차피 나는 뭐 비과세를 뭐 못 받고 어차피 나는 뭐 돈을 굴릴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 소위 말한 그 투자자 마인드인 사람들이나 사러 가지. 내가 그냥 지금 한 채 딱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뭐 지방에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지방에 두 채, 세 채, 네 채를 막 살 것이냐? 그럴 사람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반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감을 잘 못 잡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여론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면 뭐 이거는 별 효과가 없는 정책을 굳이 뭐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뭐 1주택자든 뭐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그냥 지방만 풀어주면 지방만 중과를 해제를 해주면 저는 그러면 분명히 돈의 쏠림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저는 그냥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돈 뭐 떨어져도 상관없고 뭐 대출은 다 갚을 수 있고 저축해가지고 다 뭐 충분히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라고 말하시지만 사실 세상에 뭐 손해봐도 상관없다.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은 현금 3에서 6억 정도인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내 집 마련 어떻게 하지? 그런데 지금 사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실 텐데 이런 분들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직 회복이 좀 덜 된 동네들이 있거든요. 그런 동네들 중에서 전세가는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동네들부터 먼저 보자. 거기가 어딘데요? 라고 말하면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니까 난 지금 레벨 1을 못한 거죠. 레벨 1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1을 못한 상태니까 다른 동네 보지 마시고 여기부터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을 봐도 된다.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살려고 하는 지역은 막 전고 좀 뚫고 막 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동네를 사고 싶다면 저는 오히려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 이런 데가 딱 규제를 맞기 좋은 동네가 아닐까요? 지금. 왜냐면 지금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한 시기여서 뭐 본보기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본보기로 누구 하나를 좀 눌러놔야 된다는 생각도 정치권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너무 섣불리 달리는 건 좋지 않다. 그러다가 막차 떠나면 어떡하죠?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정책 부작용이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막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 규제가 풀리면 지금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지금과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집 자체를 살 필요가 없다. 그냥 지금은 전월세를 살면서 집값은 어차피 폭락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집값 폭락하면 그때 가서 사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전월세를 계속 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집값 떨어질 때까지 현금 들고 보유하겠다. 뭐 이런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고 집값이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 나는 이 현금을 불리고 있어야지 사실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집값이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집값이 안 떨어지면 내가 돈을 불렸으니까 그걸로 사면 되는 것이고 집값이 떨어졌다면 더 좋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현금만 딱 들고 있으면 집값이 안 떨어지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돈을 불려야지 그게 리스크 헤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주택 말고 다른 걸로 인플레보다 더 벌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또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금융자산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워낙 변동성이 큰 투자처에서 또 레버리지 쓰시면 안 되는데 최근에 또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고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레버리지 하고 뭐 선물하고 뭐 이러면서 뭐 몇 배 레버리지 썼다가 망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빨리 가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손해도 빨라지니까 이거는 좀 안 하시면 좋겠다. 레버리지는 저는 부동산에 쓰는 게 맞다고 봐요. 부동산에 레버리지 쓰는 거지 금융자산에 레버리지 쓰기 시작하면은 현실적으로 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걱정인 건 그거잖아요. 똘똘한 한 채 정책이 안 끝나고 계속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를 다들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2025년까지 똘똘한 한 채 정책이 계속 남아있다는 게 사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이에 얼마나 큰 하락과 뭐 지금 전국적인 폭락이 왔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채만 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정책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다 같이 빠졌는데 근데 왜 한 채만 사야 됩니까? 상승할 때는 여러 채 사가지고 너무 폭리를 취한다 뭐 이런 논리라도 있었지, 하락할 때는 사실 그거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상황이 많이 꼬이고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 꼬인 건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주택자들 중에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요 현금 가지고 뭐 코인 조금 하고 뭐 주식 조금 하지만 사실은 그냥 현금 뭐 이렇게 쟁여놓고 있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이분들이 저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야, 저기 다 지방을 보고 있어. 이렇게 저기 막 경상도 쪽 막 보고 있습니다. 경상도 쪽 보면서 광주도 좀 보고 있어요. 광주랑 막 경상도, 울산, 뭐 부산 이런 데 보면서, 야, 저기 너무 싼데? 야, 이 가격이 말이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매매랑 전세가 막 거의 붙어 있는데 이걸 왜 저 동네 사람들 안 사지? 라고 할 정도로 뭐 하락의 요인이 별로 안 보여. 근데 못 삽니다. 왜냐면 저거를 살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걸 살려면 사겠죠. 대신에 막 취득세를 막 13.4%를 내가면서 뭐 종부세에다가 막 양도세에다 막 때려 맞으면서 저거를 사기에는 아직은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만 풀리면 저기 가서 사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그만큼 지방은 약간 뭐랄까요, 달리기 선을 지금 딱 해놓고 출발 총을 딱 쏴줘야 되는데 이 신호를 지금 안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들 그냥 여기 멈춰 있으세요라고 하는 거지, 저는 이 규제가 풀리면 분명히 갈 것이고, 그러면 가면 그 동네가 또 뭐 갑자기 뭐 가격이 회복됐네, 거래량이 늘었네라는 언론의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지방에 계신 분들도 우리 동네도 좀 올라가네 하면서 서울에 굳이 뭐 안 사도 되나? 난 어차피 서울 가서 살 것도 아닌데 하면서 또 이제 지방에서 또 거래가 또 되고, 이러면서 또 지방이 살아나면 야, 서울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논리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좀 덜 오른 뭐 중간 가격대들 아파트, 아니면 지방의 좀 고가 아파트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일부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지만 뭐 이게 정치권에서 조금 어떤 이런 정책들을 바꿔준다면 저는 훨씬 더 빨리 기회가 올 것 같고, 그런 시기가 온다면 지금과 같은 똘똘한 한 채만 무조건 최고야 라는 분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정치권에서 키워드는 경제 살리기일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거는 여야 모두 공감을 하고 다 금리 낮춰라, 경제 성장시켜야 된다, 유동성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지금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거를 무리해서 추격 매수하는 게 3년, 4년 뒤에 결과가 좋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정책 때문에 반대로 수혜가 아니라 불리하게 되게 좀 페널티를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 맞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가 더 상식에 부합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있는데 생각보다 정치권에서 너무 지금 부동산에 대한 감을 전혀 못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좀 불안감도 있고, 전혀 감을 못 잡나? 뭐 이런 막막함까지 느껴져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